그녀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귀 기울인다. 소통의 예술, 국가대표 통역사 이진영.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국제회의연합 그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국제회의가 세계 6위가 이렇게 됐어요. 많이 늘어났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또는 녹색 기후기금, 또 산후국 유치다. 이렇게 해서 국제 기구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고 국제 행사들도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면 또 통역, 이 번역, 그렇죠. 이 수요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통역 번역 대학원 학생들이 응시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급 관계는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통역이 필요 없어지지 않겠느냐, 번역도 필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걱정했었어요. 제가 처음 통역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점점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가고 있는데 잘해가고 있고 또 자동 번역 뭐 등등도 많이 기능도 나오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 지식이 늘어나면서 소통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옛날에는 뜻만 통하면 되겠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죠. 설득하고 또 상대편에게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의 위상,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런 소통의 목표 자체가 더 야심찬 목표가 되면서 또 통역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동시에 통역사들에게 요구하는 거가 더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더 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또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공급은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외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다른 분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양질의 학생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고맙기는 한데 또 다른 분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걱정이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현재로는 통역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사전 그 회의 준비할 때도 이렇게 이제 통역사들도 참여를 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정말 이제는 선진적으로 국제회의도 준비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국제회의 센터를 많이 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통역 시설은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코엑스나 코엑스 쪽에 일부는 쓰는데 일부는 못 쓰죠. 일부의 부스는 이게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지을 때부터 조언을 제대로 이제 받지 않고 전문가 조언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고 이동 부스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동 부스 자체도 국제 규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G20라든가 해관보정상회의 또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 자연보존총회 할 때 그 부스 제작을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조언을 해서 그러셨군요. 국제 규격에 맞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면 외국 통역사들이 와서 통역을 거부해요. 그래요? 아유, 대단해요. 그 통역사들은. 그래서 점점 외국 통역사들이 오늘 회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프라 차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죠. 통역사들도 다양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이제까지 해보시면서 현장에서 솔직히 느끼는 바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대접을 어떻게 또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떠세요? 이제 베테랑으로서 한 말씀을 좀 주시면. 우선 전체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통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희가 막 교육을
시키댔어요. 뭐 이 통역을 이제 맡기겠다. 그러면은 많은 기관에서는 좀 들어와라. 좀 들어와 보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저희가 하루 시간을 내서 들어가지 못하는지. 예. 그리고 그러면은 프리미팅을 요청하시는 거고 프리미팅에는 프리미팅 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부터 내시고 그러셨는데 예. 그런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또 PCO들이 발전하면서 전에는 PCO들이 통역 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는 PCO들도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고 예. 또 안목도 높아지고 하면서 통역에 대해서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게 예. 저희한테는 좋아요. 예. 통역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통역이 발전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대가 마련되거든요. 예. 동시통역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할 것 같고 예. 특히 또 정상회담 같은 경우 통역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엄청난 부하가 걸릴 텐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 준비하는 건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가서 통역하실 때 우선 처음 제가 첫 통역을 맡았을 때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게 M&A 협상이었어요. 그래갖고 회계학 원론책을 영어로 한국어로 일주일 동안 읽고 네, 일주일 동안 읽고 그렇게 하고도 아니, 가서 한국어로도 하기도 힘든 게 우리 회계학 책인데 이게 그러니까 회계학 자체가 네. 생소한 데다가 네. 그걸 이제 양쪽으로 다 읽고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M&A에서 뭐 주가 계산하는 것 이런 거를 다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회의를 하고 지쳐 떨어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하겠나 싶었었는데 그게 또 지식도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주일 준비하던 거를 이제는 하루면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예. 통역사들은 그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겨요. 네. 예.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 하면서도 뭐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건 뭐야 하고 꼭 참견하고 호기심. 예. 예. 그리고 어떤 전혀 모르는 주제를 여러 개 자료를 보면서 조금씩 그림이 맞춰갈 때 퍼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과정이 물론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즐기는 게 없다면 못하죠. 너무 괴롭죠. 근데 알아나가는 거가 나름대로 또 재미있고 또 그걸 해냈을 때 뿌듯함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이제 하는 거죠. 예. 사실 이 원장님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또 오랜만에도 해관부 정상회의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이런 이제 회의들 그 통역을 이렇게 많이 해오셨는데요. 네. 아마 통역 인생 이렇게 돌아보시면 정말로 가슴 쓸어낼 일도 있을 거고 또 벅찬 보람도 있고 이러실 텐데 네. 뭐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그 통역 했을 때 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G20 회의를 잊을 수가 없고 서울에서 예. 있었던 G20 정상회의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우선 우리나라 그 마이스 산업에서도 이거는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외국 통역사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회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보면 그런 그 UN 회의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외국 통역사는 다들 UN 통역사라고 알고 있고 그건 당연히 외국의 뭐 유네스코면 유네스코, 유네프면 유네프에서 데리고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처음에는 UN 통역사들이 오나 보다 하고 이제 옆 부스에서 그냥 했는데 보니까 UN 통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UN 본부나 뭐 케냐 이런 데는 일부 그 상근 통역사들이 있지만은 UN 회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수석 통역사가 그때
리크루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유엔에 속해 있는 예. 수석 통역사 내지는 그냥 프리랜서. 이번에 뭐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도 네. 그냥 스페인에 있는 통역사가 다 조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크 통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엔 통역사하고 아이크 통역사를 이렇게 좀 혼돈을 하는데 아이크 통역사라는 것도 뭔가요? 아이크 통역사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를 예. 이제 불어로 하기 때문에 AIIC가 되는데요. 네. 세계 국제 통역사 협회라고 하는 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예를 들어서 통역사의 어떤 작업 환경부터 시작해서 통역사의 직업 윤리 또 통역사의 권익 그리고 또 유엔하고 뭐 협상 이런 것도 다 맡아서 하는 그 큰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크 통역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불러오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지 유엔 통역사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G20 회의할 때도 외국 통역사들 불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할 때 이제 자문을 하면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아이크 통역사들 중심으로 쫙 이제 불러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렇군요. 이번에 해관보 회의도 또 잊을 수 없는 게 거의 같은 통역사들을 이제 제가 불렀어요. 그야말로 통역 번역 쪽에 있어서는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역사 또는 이 분야에 발을 들이놓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요. 많은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동시 통역사였다 뭐 이러면서 그냥 평생 그 꿈을 향해서 달리는데도 실패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연하게 발을 들여놨어요. 예. 원래 제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역사 되려고 어렸을 때도 꿈 가진 사람들은 배 아프겠네요, 이거. 그런데 이제 남편 직업 때문에 그쪽 일을 계속 하지 못하고 애 키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셋째 아이를 낳고 이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예, 뭐 정말 그 번역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라고 예. 하는데 누가 통역대학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어요. 거기 통역대학원 시험 치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 치는 걸 보고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해외에서 영어를 배운 소위 말하는 해외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되었고 들어가서는 꼴찌였어요. 저는 1학년 때는 반에서 꼴찌였는데 2학년이 되고 하면서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늘 학생들하고 면담할 때도 물어보는 게 너 이게 재밌냐 물어보는데 재미가 있느냐? 저는 이게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고 그냥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지금도 통역이 재밌어요. 저는 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모두 다 이거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고되지만 네. 재밌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동시 통역사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꼭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네. 그 꿈은 접어두고 그래서 그건 성공과 관련된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즐거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라. 이 프로세스가 즐겁냐. 그걸 항상 물어보죠. 저는 통역도 즐겁고 번역도 즐겁거든요. 그렇군요. 네. 유능한 통역사가 되려고 그러면 네. 그래도 어떤 자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네.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로 낙심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어떤 회의 들어가서 입도 뻥끗 못한 회의도 있어요.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생명공학 회의를 들어갔는데 그 연사가 본인이 발표하겠다고 우리에게 준 자료를 제쳐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초보라서 정말 막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제 옆에 있던 베테랑 선배가 대신 다 해줬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훈이 돼서 나에게 약이 되도록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하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지 어떤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서 처음부터 잘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가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받침이 되는 거죠.
운도 따라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운은 또 준비하지 않으면 예. 또 다가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마이스 강국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네. 아마 통역, 번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마이스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네. 다 잘 돼야 되지만은 정말 통역, 또 이 번역, 이 수준, 또 이 정말 전체적인 산업이 발전했었을 때 네.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이진영 원장님 뵙고 나서 우리나라 통역 번역 나아가서는 마이스 산업 참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진영 교수님, 대한민국의 통역의 힘 전 세계에 계속 보여주기를 바랄게요.